새로운 개념. 와, 대리문답. 임팩트 있네. 팩트. 대림 VF 같은 오토바이를 엄청 두드려 맞았다. 이런 아카데미 바이크 모델을 뭐라 쌍욕을 하면서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아카데미에서 카피를 했기 때문에 마우라라고 하죠. 마우라. 그냥 이뻐서 보는 겁니다. 이뻐서. 쟤는 발랑까지 내다. 추억을 리뷰하는 20세기 소년입니다. 내가 소시적에 오토바이 좀 타봤다. 옛날에 바이크 좀 타봤다. 손 들어보세요. 거의 절반 이상은 손 드신 것 같은데? 다들 어릴 때 비행청소년이었나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오토바이가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80년대부터 90년대 희뿌연 매연이 가득한 도로에 눈에 밟힐 정도로 가장 많았었던 그 붉은색 오토바이, 바로 텍트입니다. 그 당시에 국민 바이크의 대명사였던 88 오토바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었던 오토바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릴 때 도로에서나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에서 흰 연기를 პოლპოლ폴 내뿜으면서 달리던 텍트에 담긴 우리들의 추억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프라모델을 꺼내봤습니다. 원래는 혼다에서 AF24라는 모델명으로 1989년에 출시를 했고요. 국내에 아주 유명했었던 회사 대림에서 혼다의 라이선스를 받고 1991년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작고 가볍고 이쁜 디자인과 색상,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그 매력 때문에 스쿠터는 곧 텍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 스쿠터 반열에 올라섰던 모델이죠. 유지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생활용, 출퇴근용, 직장인들이나 여성들의 감성 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옛날 광고 한번 보실까요? 오토바이의 새로운 개념. 와, 대리문답. 임팩트 있네. 팩트. 신감각 스쿠터. 아리따운 아가씨가. 아리따운 아가씨가. 파란색. 요것도 기억나네요. 이렇게 주부를 내세워서 생활용으로 누구나 탈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했죠. 이런 손가락 모양이 있었네요. 사랑의 감성이다, 감성. 야, 마지막에는 남녀가 함께 한강에서 취미로 바이크를 즐기는 모습. 이런 건 3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른 건 없네요. 혼다에서 초기에 나왔던 모델은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점점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1세대, 2세대 이런 식으로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모델이 바로 이 5세대 모델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불량했던 친구들은 면허도 없이 대림 VF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번졌었는데요. 어떤 친구는 밤에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쳤네. 또 어떤 친구는 경찰에게 붙잡혀서 부모님 모셔오라고 해서 조사도 받고 아버지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렸었죠. 이거 왠지 이 얘기하면 바로 댓글로 이 얘기는 내 얘긴데? 야, 옛날에 내가 VF 정말 많이 탔었지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얼른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소심했던 친구들은 이런 큰 오토바이를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친구 걸 잠깐 빌려 타다가 부모님한테 걸렸다가는 엄청 두드려 맞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스쿠터를 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부모님 일을 돕느라고 가끔씩 88 오토바이로 배달도 하고요. 왜 고등학교 때 배달했었냐면 제가 옛날에는 덩치가 조금 있었거든요. 얼굴도 약간 애늙은이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보기에 고등학생처럼 보이진 않았나 봐요. 헬멧만 잘 쓰고 신호만 잘 지키면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큰 모델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왠지 날라리처럼 보이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88 오토바이 대신에 스쿠터로 바꾸자 그렇게 졸라댔는데 결국에는 부모님 반대로 바꾸지 못하고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제 돈으로 중고를 사게 됐었죠.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학원에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야심한 밤에 조금 한적한 곳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텍트랑 리드 기억나네요. 요 모델 알죠? 이렇게 스쿠터로 3-4명씩 밤 마시러 나가는 기분은 정말 잊지 못하죠. 그리고 강렬하게 남았던 추억이 또 하나 있네요. 저랑 아주 친했던 그 친구가 리드를 탔고 저는 텍트를 탔는데 그 당시에는 용산 한강 근처 아니면 여의도, 반포 이런 데가 바이크 타기 아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리드를 타고 있는 그 친구와 여의도 근처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한 무리의 오토바이 떼가 굉음을 내면서 달려드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폭주죠. 좀 노는 애들. 저랑 친구는 무서워서 도로 한쪽으로 피해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은 반 친구가 있는 겁니다. 싸움을 좀 잘하는 무리에 섞여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역시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조금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딱 그런 캐릭터 있지 않나요? 심지어 착한 애들과도 잘 지내는 친구였어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실명을 딱 밝히고 그 친구를 한번 찾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오토바이 무리를 그냥 조용히 지나치려고 하는데 중간에 있었던 어떤 놈이 뭐라 쌍욕을 하면서 저희 보고 꺼지라고 쏠라쏠라 하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찰지게 하든지 근데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무리의 꼬리 뒤편 쪽에 제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헬멧도 안 쓰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알아봤거든요. 스쿠터를 타고 있는 저희들을 보면서 엄청 무시하는 욕을 막 하던 그 찰나에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한 겁니다. 저희들한테 쌍욕을 엄청 하던 그 무서운 친구에게 쟤네들 같은 반이라고 자기 친구라고 변호를 해준 거죠. 야,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제 친구가 딱 나타나서 구해준 거라고 봐야겠죠? 그 자식은 뭐하고 사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저의 이런 추억 이야기는 옛날에도 영화에서나 만화 그런 데서 소재로 많이 쓰였을 정도로 흔했던 이야기죠. 그만큼 학창시절에 오토바이에 대한 추억들이 은근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었던 분들은 이런 바이크에 대한 열망과 동경 그리고 추억들이 있었을 텐데요. 저 역시도 그런 추억 때문에 고전프라로 출시했었던 이런 아카데미 바이크 모델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6, 7개 정도? 나름 그 녀석들도 화려하고 멋지긴 하지만 저의 추억에서 강렬하게 자리 잡았던 그리고 소중하게 아끼는 건 바로 이 프라모델입니다. 원래 이 모델은 일본 이마이에서 출시를 했고요. 국내에서 아카데미가 카피를 해서 발매를 했는데 일단 박스 아트부터가 압권입니다. 색상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세월이 조금 지나서 약간 누리끼리 해졌지만 이 하얀 배경에 빨간색 오토바이, 야, 이 곡선과 직선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너무너무 이쁩니다. 모델명은 AB07 1:12 스케일로 제작이 되었고요. 아카데미에서 카피를 했기 때문에 출시 모델명은 닥트라고 합니다. 닥트. 자, 이 바이크 시리즈는 5번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시리즈가 뭐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가운데는 이 오토바이에 재원들이 나와 있고요. 아카데미 로고, 정밀 모형. 자매품 오토바이들. 야, 멋있네요. 경기용 오토바이. 야마하 파솔라. 이것도 구매한 것 같은데 오토바이를 모아놓은 박스에 없는 걸로 보니까 왠지 다른 데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모델도 기억이 나는데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로드밀. 이 모델도 유명하죠. 자전거처럼 생긴 스타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었던, 이것도 분명 구매한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정말 못 찾겠습니다. 나중에 찾게 되면 꼭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내부를 살펴보면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렇게 맥기 코팅된 러너로 디테일을 살렸었던, 야, 여기 보세요. 마우라라고 하죠. 마우라. 머플러, 그리고 휠. 야, 이걸 보니까 또 조립하고 싶네요. 전사지가 한 장 있고요. 이게 런너가 붙어 있어서 좀 떼진 않았는데, 자, 이거 보시면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좀 경화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사진에 보던 그 안장, 나머지 러너는 바디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드 하나. 자, 아래 설명서가 있는데 아래쪽에는 부품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되는군요. 자, 뒷부분에는 완성한 모습, 그리고 전사마크 붙이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수집 초창기 때 이 모델 말고 다른 고전 프라 바이크 모델 한번 조립을 했었는데 맥기 부품이 정말 안 붙어가지고 조립에 엄청 애를 먹었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고전 프라 바이크는 손도 안 댑니다. 이 모델이 완성된 장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구글이랑 AI 검색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 옛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요즘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다방 커피가 최고였죠. 어여쁜 누님들이 빨간색 택트를 타고 배달 나가는 장면들이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는데,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자꾸 눈길이 가던 추억. 뭐 이상한 상상이 아니라 그냥 이뻐서 보는 겁니다. 이뻐서. 그렇지 않나요? 물론 안 이쁜 누님도 있었긴 했는데, 누님이라기보단 조금 이모님 그런 분들도 많았죠. 어쨌든 아름다운 누님들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니까 이뻐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광고도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신경이 조금 좋은 누님들은 그 보자기로 꽁꽁 싸맨 다방 커피를 앞에 있는 바구니나 뒤에 짐칸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는 커피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 스쿠터를 운전하는 누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 모습은 마치 바이크를 취미로 하는 멋진 청춘물의 여주인공 같다고나 할까요? 젊은 청춘들이 오토바이에 열광하던 그 시절의 분위기, 그 감성. 저 역시 그런 문화 속에서 오토바이에 대한 로망이 생겼었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해서 스쿠터에서 점점 큰 모델로 넘어갔었던, 그러나 결론은 다 똑같죠. 오토바이를 타다가 작은 접촉 사고까지는 그래도 넘어갈 만한데, 겨울에 타다가 차를 들이받고 하늘을 몇 미터 날았던 경험, 그 이후로 또 한 번 어떤 차가 저를 들이받아서 제가 큰 사고가 나서 장시간 입원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죽을 고비를 2번 정도 경험하고 나니까 오토바이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사고가 나기 전에 얼른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도요, 꼭 그렇게 직접 경험을 하고 나서야 철이 드니까. 다행히 불구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오토바이는 참 위험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택배나 배달이 많아진 요즘에 바이크 감성은 꿈도 못 꾸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신호 잘 지키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건강과 가족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갑자기 꼰대 스타일, 라떼 스타일로 끝나네요. 자, 오늘은 어찌어찌 하다가 이 텍트 프라모델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도 드리고, 또 저의 어릴 적의 추억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오토바이에 대한 옛날 이야기들도 조금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다방커피 누님들인가요? 요즘은 바이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심지어 여성 매니아들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면 경박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그냥 쟤는 발랑 까진 애다, 이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그때 나쁜 기억보다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귀여운 스쿠터를 타고 다니던 여대생들, 그리고 커피 배달하시는 아름다운 누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괜히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요, 완전 100% 순수한 소년의 감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상상은 금지. 여러분들은 옛날 오토바이에 대한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나는 폭주적이었다. 그런 커밍아웃은 하지 마시고, 그나마 순수했던 추억, 재미있었던 추억들을 댓글로 좀 나눠주시고, 왜 좋은 추억들 많잖아요.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밥맛이 가던 추억들, 그리고 바이크 동호회에 들어가서 전국 여행을 다니시던 추억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어쨌든 소년 감성으로 전하는 오늘의 한 줄평. 친구야, 너 아직 살아있냐? 그리고 오늘은 하나 더. 그 어릴 때의 소년이 지금 반백살이 되었으니까 그때 그 누님들은 환갑 칠순이 되어 있을 텐데, 누님들 아직까지 건강들 하시죠? 20세기 소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의 추억을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